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충남에서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 자리에서 한 해 동안 220만 도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우리 김봉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태흠 지사님과 충남도청 공직자 여러분, 김지철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2월 8일 제34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급감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홍성 예산 양 지자체가 행정 통합을 통해 지자체의 소멸 방지는 물론 홍성 예산 발전에 해법을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홍성 예산 행정 통합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자는 말씀하십니다. 홍성 예산 통합 그 요원한 주장을 왜 자꾸 하냐고.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요원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원하다고 해서 지역의 세태를 보면서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년 10월 말 기준 홍성군 인구 97,345명, 예산군 인구 78,529명, 홍성과 예산 인구를 합해도 175,874명. 물론 내포 신도시 포함 인구수입니다. 동기간 서산시 인구 17만 6,052명보다도 적습니다. 당진시 인구 17만 97명보다 약간 많습니다. 23년 10월 말 기준 홍성군 신생아 출생 314명, 예산군 신생아 출생 243명, 홍성군 예산군 합해도 신생아 출생수 557명입니다. 이 557명 중에서 내포 신도시 신생아 출생수가 300명입니다. 동기간 서산시 신생아 출생수 793명, 당진시 687명입니다. 이렇듯 홍성 예산 인구수, 신생아 출생수가 말해주듯이 한마디로 홍성 예산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은 고사하고 인구 감소로 인해 가까운 미래 지자체 존폐를 논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것은 자명한 일이고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에 대해 우리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충남의 행정수도인 홍성 예산 양군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함께 논의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태흠 지사님 2023년 한 해 우리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충남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구상을 하셨고 또 그렇게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그 5대 권역 중에서 내포 신도시 완성도 그 한 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2023년 5대 권역 중 한 축인 내포 신도시 완성을 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명지 종합병원 개원 3년 앞당겨서 26년 개원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아 24시 응급 전문 의료센터도 유치 확정을 하셨고, 또 홍해공원은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명품 공원으로 재단장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홍성 예산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을 받으셨고, 또 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 유치를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또 TBN 충남교통방송국 유치를 하셨고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27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서 국제규모 테니스장을 내포에 건립 준비 중이신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숙제이시긴 한데 영재고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홍성 출신 도의원으로서 감사드리는 것은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 대상지로 홍성이 15년 만에 선정이 돼서 앞으로 26년부터 5년 동안 1,200억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내포 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요즘에 세간의 화두가 지자체 간의 흡수, 통합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구성해서 조경태 의원이 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조경태 위원장이 11월 16일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은 김포 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해서 지금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서울과 김포시의 물론 흡수 통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광역 단체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지역하고의 그런 흡수나 통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대개편 또 행정 시스템이 저는 전면적으로 다 전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포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하고 홍성하고 통합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산 홍성뿐만이 아니라 저는 충남의 예를 들면은 적어도 인구 최소한 30만, 많게는 천안 같은 70만, 그래서 최하 30만 이상의 그런 이 행정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지금 광역 17개 시도를 한 대여섯 개의 그런 권역으로 이 행정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작은 제주도나 이런 데는 특별도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대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쪽에만 지금 이 행정 개편이 이루어지는 이런 그런 상황은 저는 그보다는 전체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미래의 그런 세대를 또 미래를 준비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뉴시티 투기도 김포와 서울의 흡수 통합이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 목표는 이 서울 김포 통합을 넘어서 지역 거점 도시를 메가시티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대해서 전국 도시를 재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를 서울, 부산, 광주, 그리고 대구, 대전 이 5대 축으로 메가시티화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 특위위원장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큰 틀 속에서는 이해를 하지만은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뭔가 깊이 있는 그런 그 연구나 깊이 있는 고뇌 속에 나온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100% 저는 그 방향은 맞지만은 100% 동의하고 이 적극적인 그런 찬성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존은 동의하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광역 단체 간의 통합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과 경남이 행정 통합을 하자 이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됐고 이 통합에 있어서는 단체장의 생각과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부산과 경남의 이 시장과 도지사는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양쪽에서 지금 통합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부산시와 경남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런 거 알면 제가 여기 안 있죠. 근데 다만 그러십니까? 다만 지난 민선 7기 때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 거의 이 메가시티 구성을 위해서 거의 막바지까지 갔다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 과정 속에서의 그런 요원한 과거의 이 독재 시대라든가 일당 시대라든가 이러한 뭔가 이 강력한 그립을 갖고 나아갈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주민들 의견과 여러 가지 그런 이해 갈등적인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부울경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특별지자체 연합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폐기하고 지금 이제 부산과 경남이 통합의 논의를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광역 단체들이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게 먼저 행보를 한 것은 우리 충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충남, 충북, 대전, 세종 4개 광역 단체가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5년에 충청권 상색협력기획단이 설치 운영됐고 2020년에는 충청권 광역 경제생활권 형성 논의를 시작했고 또 2022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3년 1월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설립을 해서 지난 11월 13일 날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서울과 김포가 통합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이 충청권 메가시티도 더욱 속도감을 낼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광역 단체장님들은 이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비해서 주민의 공감대는 과연 있는 건가? 과연 주민들은 메가시티 구축을 해서 우리 도민의 삶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단체장들께서 통합을 준비하고 통합에 가속도를 내니까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런가 보다 한 생각만 하고 있지 실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4개의 광역 단체가 메가시티를 구축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 도민에게 어떠한 삶의 혜택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게 줄탁동기처럼 안에서 깨고 밖에서 깨고 하는 형태에서 이 벽아리가 나오듯이 이건 광역단체장들이 주도를 한다고 해서 꼭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주민들과 그 다음에 또 이 전문가들 여러 가지 그런 외형적인 그러한 도움과 또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첫째는 이 어떤 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 지금 행정구역 개편은 일제 강점기 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이루어질 때에는 일제의 불순한 의도도 있었지만은 팔도를 저쪽에 이 부분들도 불순한 의도도 있지만은 문제는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장에 가는데도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호적 등본이나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도 이 수기로 뛸 때인데 지금은 모든 게 행정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고 또 교통이 또 지금은 편리해서 여기서 1시간 10분이면은 1시간 20분이면은 서울도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 속에서의 잘게 행정구역을 쪼개서 이게 행정 비용적인 측면에 저는 고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도 17개 시도하고의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 충남의 기업 하나라도 유치하고 국가 사업들 같은 경우 하나 더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거리가 20분 거리, 30분 거리에 여기다 놓느냐 저기다 놓느냐 이러한
그런 논쟁과 그런 경쟁과 갈등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발전에 저해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게 되면은 인구가 한 560만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덴마크가 한 6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국가의 그런 이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또 그 속에서의 경제적인 그런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 개편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사님은 그 의원으로서 질문 드리기에 가장 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대개는 이제 지사님께서 이런 답변이 아마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데 지사님 답변은 그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이 아니라 추후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다 미리 해주시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아주 질문 드리기에는 굉장히 우리 난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일괄 질문으로 하시면 돼요. 자, 지사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당위성과 명분은 충분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와의 공감대도 그동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려고는 노력도 많이 부족했고 또 도민들께서 왜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소통을 좀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김포 통합, 부산 경남 통합,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관한 우리 지사님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은 우리 김태흠 지사님, 또 이장우 대전시장님, 또 김영환 충북지사님, 최민호 세종시장님께서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뜻이 같기 때문에 잘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이 출범이 24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겠다. 그리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진로 문제나 아니면 저의 이해득실적인 그런 측면은 저는 버리겠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이라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만약에 그런 이 100%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가더라도 70% 80%라도 가는 방향을 찾겠다. 그래서 그러지 이걸 노력을 하다가 안 된다고 그래서 중도에서 포기하는 그런 형태로는 가지 않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4개 광역단체가 메가시티를 구축한다고 하면 4개 광역단체장들께서는 자기 광역 지자체의 이익을 우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도울 건 도우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강론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우리 김태흠 지사님의 어떤 지사님으로서의 행정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메가시티 구축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큰 틀 속에서 충남의 이익은 꼭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앞에서는 이제 각 지역의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게 한 집이 되면은 그게 자기 이익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이고, 그리고 거기 가기까지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대 권역이라든가 또 큰 틀 속에서 지금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해놓고 그다음에 이게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특장대로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뭔가 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편리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뉴욕하고 워싱턴하고는 자동차로 3시간 내지 3시간 반 가까이가 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하나의 이 생활권입니다. 사실은 주가 틀리더라도 하나의 생활권인데 우리는 지금 이 15분 내기 20분, 30분 차이 나는 걸로 해서 생활권이 다른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 광역 단체들에 대한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우리 지사님의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범위를 조금 축소해 보겠습니다. 세종시 최민호 시장께서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 인터뷰 중에 이런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기자들께서 공주시와 세종시 통합론도 수면으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공주 세종 통합 관련해서 최민호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가 기자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최민호 시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주 세종 통합 관련해서 내가 생각은 있다. 생각은 있으나 지금은 아다시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옳고 그름은 검토해 볼 일이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민호 세종시장이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 공주와 세종을 통합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면 우리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충남북 대전 세종이 통합하면은 다 한 식구고 한 도시인데 먼저 사전에 그런 그 공주하고 세종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그 길인 그 4개 시도가 통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면은 조그마한 일 이런 부분들이 감정이 상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에서 제가 느끼기에 행정 4개 그런 시도 행정 통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깊은 얘기는 안 나눠봤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가 그 특별자치도로서의 그런 지원에 관한 그런 법에 의해서 30년 동안 중앙 정부에서 적극적인 그런 지원하는 그런 지원법이 있는데 그런 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합이 되면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뭘 거냐 이런 걱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생각할 겨를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4개 시도가 있어도 그 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지원에 관한 그런 법은 그 기간 동안에 뭔가 그 유지가 될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도의원님께서 오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저는 질문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그 세종이 공주하고 합친다 아니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뭐 대전이 뭐 금산하고 합치려고 하는 거다 이건 우리 충남도의 그런 입장에서의 그 얘기도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예측해서 질문하는 것은 시점으로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봐요. 네, 적절치 않은 질문은 될 수가 있으나 예를 들어서 공주에 계신 공주 시민분들은 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에 세종시장이 공주와 세종 통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세종시가 공주를 흡수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 의원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건 기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한 것을 자꾸 이걸 재생 확대시키는 것은 시점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시기적으로 공주와 세종의 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시장이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충청남도 의회 의원으로서 만약에 세종시가 공주를 흡수 통합하겠다라고 지사님한테 만약에 제의를 한다 그러면 지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사 그 세종시장께서 공주 세종 통합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힘센 김태흠 지사님께서 공주의 세종을 흡수 통합을 하면 하지 세종의 공주가 가는 것을 좌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제가 오늘 그 홍성 예산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과 김포, 그다음에 경남, 부산시, 그다음에 세종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그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광역 단체장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또한 지금까지 해오지 못한 개혁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메가시티 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는 우리 충청남 도를 봤을 때 도내 시군의 현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내 시군 통합에 대해서 도내 시군 통합을 해야 될 이유가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5개 시군 인구를 보게 되면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신생아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신생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내 신생아 출생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천안시가 2020년에는 4,646명인데 2023년에는 2,973명으로 거의 뭐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공주시는 453명 2020년도에 2023년도에는 293명, 보령시는 2020년도에 407명인데 2023년도에 256명, 아산시만 유일하게 2020년도에 1969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665명입니다. 논산시 488명에서 326명으로 줄었고요. 계룡시 183명에서 153명으로 줄었고 당진시는 1058명에서 687명으로 줄었습니다. 금산구는 158명에서 88명, 부여구는 167명에서 89명, 서천구는 170명에서 92명, 청양구는 92명에서 56명. 홍성과 예산은 내포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홍성은 560명에서 314명으로 줄었고 예산구는 247명에서 243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태안구는 218명에서 125명으로 줄었는데 이런 수치를 보게 된다고 하면 현재 인구 감소가 앞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15개 시군의 세태, 세락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 읍면의 출생아 수를 보게 되면 홍성과 예산을 예를 든다고 하면은 홍성은 11개 읍면인데 홍성읍과 홍북읍, 내포가 있는 홍북을 빼고는 나머지 9개 읍면은 한 자릿수입니다. 1명, 3명, 4명, 5명. 예산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 읍면 중에서 예산읍과 내포 신도시가 있는 3개 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은 전부 한 자릿수입니다. 뭐 2명, 3명, 4명, 5명.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사님께서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계시지만 우리 충청남 도내를 봤을 때는 15개 시군의 읍면동에 대한 행정통합도 지사님께서는 생각해 보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예산 홍성만 두고 뭐 이제 또 신생아 뭐 시군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생아가 그 적은 것은 왜 그래요? 그 지역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인구가 또 적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이 그 애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생아가 적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소멸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저는 행정 통합보다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은 가장 큰 요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디지털화되고 그다음에 행정 시스템 그다음에 교통 여러 가지 그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저는 이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통합을 저는 이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30만 이상의 그런 도시가 이상의 도시로 이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고요. 그러한 일환으로 해서 예산 홍성은 또 다른 지역과 또 다른 또 입장이 있잖아요. 이 내포라는 그런 이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그 신도시를 이 교집합으로 갖고 있는 게 예산 홍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앞으로 향후에 예산 홍성이 어떻게 통합을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뭔가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방금 시대의 흐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홍성군을 예를 든다고 하면 홍성읍과 내포 신도시가 있는 이 흥북읍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은 뭐 거의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도 낳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은 그대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제시대의 행정구역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홍성을 예를 든다고 하면 11개 읍면 중에서 면 5개 정도는 좀 합쳐서 뭐 5개 읍면이라든지 6개 읍면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을 뭐 군수들께도 생각 안 하시고 있으면 우리 지사님께서라도 15개 시군 군수 시장을 회의를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한번 제안의 말씀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순간에 다른 도정들이 다 마비가 될 수 있어서 그리고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저는 뭐 주민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들이 일치하면은 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통합 절차 추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갖겠다 하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지역민을 위해서 내가 일해보겠다라고 지역민의 표를 얻고 나온 선출직들은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뭐 도의원도 포함되고 시군의원도 포함되고 우리 뭐 지사님도 포함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 정말로 지역에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쇠퇴의 위기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순전히 저는 지도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읍면 통합에 대해서도 물론 읍면 통합 같은 경우는 시군 단체장의 그건 권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금방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15개 시군 단체장과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을 해서 시군별로 준비를 하고 로드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선거라든가 아니면 표를 저는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인식할 때가 제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요.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금 저한테 주어진 도정 4년에 도민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러한 역할들 중에서 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이겠지만은 이 한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 90가지를 못 한다고 하면은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광역 단체장들께서 메가시티를 구축을 해서 충청권이 중앙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잘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충청남도 도지사께서는 충청남도 내부에 대해서 관리하고 단속을 하고 또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 내에서는 인구가 소멸되고 그러므로 해서 지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참고를 해서 도정에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홍성군 예산군 통합에 대해서 제가 그 질문을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 홍성과 예산 통합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우리 충청남도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공론화와 주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양군의 역사 문화적 차이,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주민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네. 근데 의원 입장으로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 문제는 일단 홍성군 군수와 예산군수 그리고 양쪽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홍성과 예산은
15개 시군 중에서 좀 특별한 저는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청이 있고 충청남도 의회가 있고 충청남도의 행정의 수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충청남도의 행정의 수도답게 도시를 키울 필요가 있는데 도에서는 주민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예의주시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끔 충청남도에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쪽에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의도에서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또 다만 이 부분이 명분과 그다음에 미래로 향하는 길이 가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의 그런 그 의견들을 반영을 어느 정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산하고 마진창이라고 하죠. 진주하고 창원이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데에서는 청원하고 이 청주가 통합을 했는데요. 지금 중앙 정부의 그런 지원에 관한 그런 법이나 아니면은 그런 관례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개선하면서 같이 가져야 돼요. 왜냐면은 마진창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각 시군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세 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두 군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통합이 됐을 때에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이 발전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내는 그러한 뭔가 밑받침이 같이 개선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저는 그래도 아니다 이렇게 봐요. 예, 저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저는 감히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홍성군과 예산군 같은 경우는 행정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되면 충청남도에서 국가에서 어떠한 특례 혜택을 주겠다, 이런 정책적인 것을 좀 만들어서 주셔야 또 저희가 양쪽 국민들한테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도 소멸돼 가는데 통합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에 대한 그 질문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김태흠 지사님께 홍성 예산 행정통합 그리고 내포 신도시 아파트 옥상 경관 조명 설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예산 행정통합에 대한 저희 지로는 통합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철저한 준비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합의 노력은 해당 당사자인 홍성군과 예산군의 당연한 몫이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홍성과 예산의 선두에서 우리 충남도가 등대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도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저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슈 하나를 던져서 지위에 이목을 끌자는 것이 아니라 인구 절벽의 시대에 곧 닥쳐올 홍성 예산의 소멸 위기를 지금부터 대처하자는 진정성을 갖고 5분 발언에 이어 도정 질문의 시간을 지사님과 또 여러분과 함께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1분 14초가 남았는데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지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내포 신도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요청을 드릴까 하고 도정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핵심은 내포 신도시 아파트 옥상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교 신도시 야경이고요. 다음 충남 내포 신도시 야경입니다. 이렇듯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주민청원을 서명을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오늘 이후에 이 시간이 끝나면은 내포 신도시 아파트 옥상 경관 조명이 현재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불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나마
뭐 경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